올해 유튜브 채널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겠으면서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또 상황 또 잠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55,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20여 명 정도가 나왔네요. 네, 미국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나 그리고 사망자 수가 5만여 명 정도, 그리고 뭐 300여 명 정도 이렇게 계속 사망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73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 수는 107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아마도 조만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끝나면은 이제 이 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들도 이제 조금 나오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거의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204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유크레인이 반격을 엄청나게 잘 해대면서 영토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수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수복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또 러시아가 참호를 파가지고 지금 방어태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러시아를 몰아내다가 지금은 좀 이게 교전이 좀 많이 있으면서 좀 탈환전에 수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땅을 이제 수복하는 게 조금 느려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러시아가 이제 드디어 이제 참호를 파가지고 방어하는 것을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러시아가 유크레인을 조금 얕본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어 태세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 군에서 젤렌스키의 이제 고향이 있거든요. 네, 젤렌스키 고향 이 도시에다가 여기에 있는 댐에다가 포격을 해가지고 댐을 파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도시에는 65만 명이나 살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6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마터면은 이 댐이 무너져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 도시가 침수가 될 뻔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밀리면서 분풀이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향에다가 포격을 하면서 이렇게 민간인들의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이제 공격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뭔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마무시하게 지금 쫄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역시 러시아 비열하기가 그지없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이지움 있지 않습니까? 전략적 요충지 이 이지움을 유크레인이 다시 재탈환을 하면서 수복을 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방문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유크레인 가족들이, 이지움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족들이 다시 이지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 전쟁 때문에 흩어졌었던 가족이 7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일도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지움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다시 키이우로 돌아가는 도중에 키이우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하지만 교통사고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지만 이제 별다른 부상 없이 자신의 관저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러시아의 푸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었던 서방 세계의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리더들이 이 푸틴이랑 얘기를 한 뒤로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푸틴은 지금 이 전쟁을 종식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전쟁을 계속해가지고 오랫동안 끌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당분간은 이 전쟁의 종식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러시아 이 푸틴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이 전쟁을 이어나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푸틴이랑 이 중국의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어제 또 만났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러시아의 푸틴은 이 시진핑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를 한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대만에 대한 도발을 규탄을 한다. 라고 이렇게 또 푸틴이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랑 이렇게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쎄쎄쎄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서 아주 그냥 손잡고 빨리 망해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러면서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을 강력히 지지를 한다 라고 하면서 러시아 쪽 그러니까 푸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에너지 쪽으로 우리 협력을 더욱더 강화를 하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는 팔로가 굉장히 지금 막혀버렸거든요. 유럽에다가 가스나 원유 같은 것을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있으면서 이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원유 이런 뭐 가스 같은 것도 막히고 유럽으로 가는 원유 수출 가스 수출 같은 것도 막히다 보니까 지금 중국하고 인도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원유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가장 큰 손이 돼버렸습니다. 러시아한테. 그래가지고 푸틴은 우리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에너지 협력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원유 그리고 가스 많이 사달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싸바싸바한 것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중국한테.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미국 정보국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러시아는 부인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영국의 정보 당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 무기 재고 부족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샀다, 무기를 제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전 세계로부터 제재를 받다 보니까 무기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재료가 굉장히 모자른 것 같아요. 재료가 모자르다 보니까 그리고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무기 재고가 탄약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모자른 것 같습니다. 모자르다 보니까 북한한테까지 무기를 이렇게 조달을 받은 것 같네요. 미국에서도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렇게 정보가 흘러나오다 보니까 아마도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CNN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더 이상 세계 제2의 병력, 그러니까 세계 제2의 군사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롱 섞인 이런 뉴스도 내보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유크레인이 어마무시하게 반격을 해대면서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다시 수복을 했거든요. 이렇게 유크레인한테도 어마무시하게 털린 것을 보니까 러시아는 그냥 말로만 강대국이지 절대로 강대국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솔직히 말해가지고 러시아 같이 큰 이 나라 그리고 이 병력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유크레인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를 점령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1, 2주 금방 끝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주 안에 아니면은 단 몇 주 안에 유크레인을 모두 다 먹을 것이다 라고 전쟁을 시작했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카드를 까보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밀리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이빨 빠지는 호랑이다 라고 이렇게 CNN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고 있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무기들은 구닥다리 무기이고 미국한테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미국은 그냥 미국의 무기만 유크레인에다가 지원을 해줬는데 유크레인이 어마무시하게 강력해졌습니다. 러시아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이렇게 싸워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미국의 무기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미국의 정보력, 이 정보력도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크레인하고 러시아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은 이 미국 소식을 들어본다고 하면은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의 이 철도 회사들이 이제 파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 파업이 극적으로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만약에 철도가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심한데 만약에 파업까지 한다 철도가 그러면은 운송비도 오르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도 더욱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정부 이 백악관에서는 이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백악관도 들어와가지고 중재를 하면서 어제 철도 파업에 대해 가지고 자그마치 20시간이나 협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철도 파업을 막은 것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미국 국민의 중요한 승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철도 파업이 진행이 됐었다고 하면은 철도가 파업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물가가 더욱더 오른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가 훨씬 더 나락으로 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 전에 최저점을 찍지 않았었습니까? 36%대까지 내려갔었다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45%대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인기를 이제 올리려고 이렇게 사인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뭐 또 다른 수많은 법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사인을 해대면서 인기 그리고 이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이 얼마 전에 에미상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렇게 에미상을 받으면서 이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뉴스들 이렇게 잠깐 본다고 하면은 오징어 게임 미국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은 이 오징어 게임을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60% 정도 미국 사람들의 60% 정도는 오징어 게임을 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온다고 하면은 볼 거냐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 중에 90% 정도는 우리는 이 오징어 게임을 무조건 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정말 재밌긴 재밌었죠. 어쨌든 최근 들어가지고 이 한류의 열풍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한류가 진짜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BTS도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이런 영화 같은 거 이런 뭐 드라마 같은 거 이런 한국 문화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문화가 퍼지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잘 노는 것 같아요. 잘 놀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재밌게 논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한류에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아시나요? 이 아웃도어 브랜드 이 파타고니아가 이 창업을 한 이 창업주 이 회장 있지 않습니까? 이 회장이랑 그리고 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분을 기후변화에 쓰라면서 모두 기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파타고니아에 대한 이 지분, 창업자 그리고 이 가족들에 대한 지분 100%, 90 몇 %가 아니라 그냥 모두요. 모든 지분, 이 회사의 모든 지분을 기후변화에 써달라면서 모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파타고니아에 대한 지분의 가치는 자그마치 30억 달러라고 합니다. 30억 달러. 30억 달러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납니다. 그 모든 것을 기부를 했다고 하니까 이 파타고니아가 정말 대단한 이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업주가 생각이 정말 올바르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파타고니아를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이런 파타고니아 물건들을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기후변화 그리고 이 환경을 위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 지구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두 100%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30억 달러 모두. 진짜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오와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하네요. 네, 좀 된 일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15살짜리 미성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15살짜리 미성년자가 가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채팅을 하다가 어떤 채팅을 한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네요. 성폭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 남성이 성매매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녀를 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 남성이 자고 있었을 때 이 15살짜리 소녀가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었는데 최고형인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판결을 지금 유예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유예를 하면서 최고 20년형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면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도 일어났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여기 LA, 사우스 LA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로 PNB 락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래퍼가 사망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총격 사건 때문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권총 강도들이 PNB 락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는지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이 PNB 락이 자신의 여자친구랑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이 사우스 LA에 있는 어느 한 로스코라는 음식점에 들렸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음식점에서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SNS로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이렇게 올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PNB 락이 어디에 있는지 SNS에 노출이 됐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가 노출이 된 뒤로 강도, 이 권총 강도가 들이닥쳐가지고 PNB 락한테 가지고 있는 거 모두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제 총으로 쏴가지고 사살을 했죠.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 이유는 바로 SNS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SNS에다가 라이브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거 이렇게 하실 때 라이브로 아니면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올리면은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뿐더러 그리고 자신의 집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렇기 때문에 빈집털이 더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노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SNS 하실 때는 꼭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어디 갔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실시간으로 올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머라이어 캐리 있지 않습니까? 이 머라이어 캐리도 SNS에다가 이렇게 자신이 어디에 있다 라고 이렇게 올렸다가 자신의 집이 털렸다고 합니다. 빈집 털이를 당한 거죠. 이렇게 SNS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노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웬만하면은 제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해 가지고 노출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SNS 같은 거 할 때도 항상 어디 다녀온 다음에 올리거든요. 제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SNS 하실 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캘리포니아 이 인플레이션 릴리프 체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한테 주는 이런 환급 체크가 있거든요. 한 $1,000 정도가 되는데 이 $1,000 정도 되는 돈이 아마도 다음 달에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은 자신의 은행 구좌를 다음 달에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금 보고를 잘 한 사람들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테말라 있지 않습니까? 과테말라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다고 하네요. 어제 과테말라에서 독립기념일 콘서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독립기념일 콘서트가 있은 뒤로 그 다음에 이제 끝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객들이 익시스로 몰렸다고 합니다. 익시스로 몰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해요. 네,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압사 사고가 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짓밟혀서 사망을 한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압사 사고 때문에 어제 과테말라 독립기념일 이 콘서트에서 9명이나 사망을 하고 그리고 20명이나 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압사 사고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전에 한국에서 뉴키즈 언더블럭이라고 해가지고 90년대 뉴키즈 언더블럭이라고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콘서트를 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네, 신문에 이렇게 올라왔었더라고요. 예전에 이 뉴키즈 언더블럭 콘서트를 한 뒤에 압사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봐가지고 그때 충격을 먹었었거든요, 어렸을 때. 야, 그런데 이 압사 사고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콘서트장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하지 않나. 콘서트 만약에 가실 때,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좀 이렇게 군중에 이렇게 휘몰아 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좀 많이 좀 빠져나간 다음에 좀 한산할 때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캐나다 밴쿠버 좀 굉장히 유명한 이 관광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광 지역에 있는 이 곤돌라 있지 않습니까? 이 곤돌라, 이 케이블로 이용을 해가지고, 케이블카죠, 케이블카. 네, 곤돌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 케이블이 이번에 끊어졌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누가 고의로 이 케이블을 끊었다고 합니다. 네, 끊어가지고 막 곤돌라가 떨어져가지고 박살나 있고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네, 그런데 다행히도 운행을 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절단이 가능했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캐나다 정부에서는 누가 그런지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현상금을 걸었다고 하네요. 네, 현상금을 자그마치 50만 캐나다 달러를 걸었다고 합니다. 50만 캐나다 달러. 엄청나게 많은 현상금을 걸어놨고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1년 새에 두 번째라고 합니다. 두 번째. 네. 벌써 한 번 케이블을 끊은 적이 있는데, 이 케이블을 이어놨는데 또다시 끊었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범죄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직 범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현상금을 이렇게 높이 걸었다고 합니다. 또 언제 끊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이런 썩을 놈들은 잡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올라와가지고 또 잠깐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심각한 상태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현재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78%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이 8.3% 나와가지고 뭐 지금 난리거든요. 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78%라고 해요. 네, 그리고 아마도 올해 말에 간다고 하면은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은 100%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미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의 마트들 같은 데를 본다고 하면은 마트들이 지금 텅텅 비어 있다고 해요. 네, 사람들이 마트로 가가지고, 네, 그리고 마트뿐만이 아니라 가게들마다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 비상사태라고 하네요. 아르헨티나가 좀 잘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빨리.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민을 한 5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제가 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말 그리고 중학교를 이렇게 좀 다녔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재밌었는데, 아르헨티나가 이렇게 또 힘들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아니나 다를까 또 계속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런 우려들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 S&P 500은 마이너스 1.1%,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신규 실업 신청 건수를 본다고 하면은
건수는 21만 건이 나오면서 지금 5주 연속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계속해가지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미국의 이 소비자 판매 지수 있지 않습니까? 이 소비자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8월달이요. 8월달에 예상외로 0.3% 올랐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 소비자 판매가 오른 이유는 유가가 또 하락을 하면서 차량 그리고 이제 외식하는 것들 이런 구매력이 지금 늘어가지고 지난 8월달 소비 판매가 0.3% 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판매는 늘고 그리고 이 고용 시장은 탄탄하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이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조금 올라가지고 지금 미국 주식시장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아마도 잡힐 것 같아요. 잡힐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잡는 거를 또 너무나 심각하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월가에 있는 CEO들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준에서 너무 오버 리액팅 하는 것 같다. 너무 심각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 같다. 다음번 금리 올리는 거 0.25%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월가에 있는 CEO들이.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바로 디플레이션이다.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잡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나 심하게 때려잡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경기 침체에 어마무시하게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월가에 있는 수많은 CEO들이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심각하다.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 올리는 것을 0.25%만 하면은 좋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CEO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투자금 같은 것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돈을 푸는 것을 줄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CEO들 그리고 이런 월가의 투자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디플레이션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정말 더 심각하게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낫지 디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더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계속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가가 잡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유가가 내려가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느냐 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파고 들어보니까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이유는 바로 집세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세가 너무나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출을 하는 것 중에 지출의 40% 정도는 집값이라고 합니다. 집값. 40%요. 엄청나죠? 자신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40%는 집세로 나간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유가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거라고 하네요. 집세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집세를 잡기 위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두드려 맞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존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조금씩 오고 있거든요. 미국은 경기 침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창고 있지 않습니까? 창고를 계속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물류 창고를 어마무시하게 줄이면서 지금 비용을 절감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아마도 내년쯤에 저가형 멤버십을 출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이 저가형 멤버십을 출시를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4천만 명 정도 늘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 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재미난 이런 드라마나 쇼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넷플릭스를 가입을 하고 싶어도 넷플릭스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싼 멤버십이 나온다고 하면은, 광고가 아무리 들어갔더라도 이렇게 싼 멤버십이 나온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넷플릭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넷플릭스는 좀 어렵거든요. 네, 지금 가입자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매출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지금 감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에서 30여 명 애니메이션 부분 30여 명 정도를 해고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한두 달 새에 넷플릭스 직원 500여 명 정도를 지금 해고를 하고 나섰다, 정리 해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넷플릭스도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스트 팬데믹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면서 기업들이 지금 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뒤로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이 팬데믹이 이제 끝나가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팬데믹을 맞이해 가지고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돈 속에 경기 침체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게 바로 푸틴이죠. 이 푸틴 또라이 새끼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경기 침체가 더욱더 악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 전쟁 끝내고 아니면은 뭐 휴전을 하든지 빨리 이 전쟁이 전 세계를 힘들어하는 것을 끝내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포스트 팬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 뒤부터 다시 미국 주식시장 잘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주식이 굉장히 사기가 좋을 때긴 맞거든요. 좋을 때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투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도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스타벅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오면서 지금 조금 좀 힘들다고 합니다. 조금 힘들다고 하면서 특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매장에서 음료가 나올 때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커스터머들도 힘들고 그리고 직원들도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안 좋거든요. 빨리빨리 회전력이 좋아야지만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데, 어쨌든 이것을 완전히 뒤바꾸기 위해 가지고 스타벅스는 매장을 더 늘리고 그리고 음료수 나오는 시간을, 이 리드 타임을 40%로 단축을 한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나 단축을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스타벅스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면서 스타벅스 가서 또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 테슬라 오너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오너들이 풀 셀프 드라이빙 이 기능을 산 사람이 많잖아요. 이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자동차들은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니다. 이거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금 집단 소송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가지고 자신들의 자동차들이 조만간 완전 자율주행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미뤄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이렇게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직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10,000가 넘어가는데, 이 풀 셀프 드라이빙 진짜 풀 셀프 드라이빙도 아닌데 이렇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면서 이거 판 것에 대해 가지고 집단 소송에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집단 소송에 들어가면은 테슬라도 어느 정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말장난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 아니지 않습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되려고 하면은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아마도 10년 뒤쯤에 그때쯤 풀 셀프 드라이빙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테슬라가 엄청나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푸시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 전기 자동차가 진짜 기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장난하는 게 좀 트럼프 닮아가지고 요것은 또 마음에 살짝 들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집단 소송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또 다음 뉴스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로 만든 전기 자동차여야지만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면서 테슬라에서는 베를린, 독일 베를린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 원래는 배터리를 생산을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생산하는 이 기계들을 지금 미국으로 옮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배터리를 생산을 할 때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야지만 미국 자동차로, 완전한 미국 자동차로 인정을 받으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페더럴 이 세금 혜택을 7,500달러나 주게 된다고 하니까 이 세금 혜택을 받는 전기 자동차들이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베를린에 있는 이 배터리 제조를 하는 이 기계들을 미국으로 옮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계속 올리고 그리고 돈 걷어들이는 거 더 빨리 하고 이렇게 긴축을 어마무시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에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주택 시장에도 엄청난 지금 타격을 주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모기지율이 2008년도 이후로 6%가 넘어서면서 지금 주택 시장이 엄청나게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바이어들이 모두 다 뭐 캔슬을 하고 아무도 사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부동산을 사지 않는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